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서성한 라인의 마지막 대학교인 성균관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입결을 분석을 해보고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대규모 변화로 인해서 얌전히 있던 서강대학교는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성균관대학교 역시 한양대학교와 마찬가지로 2024학년도 대비 여러모로 변화사항이 생긴 상황입니다. 특히 원래부터 계열 단위 자유전공으로 운영을 하고 있던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 2025학년도 기준 학생부 종합, 융합형 전형의 모집 단위보다 한 단계 더 선택의 범위가 넓어진 자유전공 계열이 신설이 된 만큼 기존의 계열 단위 자유전공이었던 모집 단위들의 입결에도 많은 변화사항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성균관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 2023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컨텐츠, 그리고 2025-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기반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시피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고개별 추천 인원 제한이 3학년 재적 인원 10%에서 15명으로 고정이 되었고요.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학과 모집 전형의 이름도 바뀌는 동시에 학생부 종합 융합형 전형의 모집 인원이 학생부 종합 탐구형 전형의 모집 인원으로 꽤 많이 넘어간 양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2025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초반부에 아예 입학처 측에서 공지를 해놓은 주요 변경 사항들도 있는데, 위의 자료만은 알 수 없는 학생부 종합 탐구형 전형의 자유전공 계열과 의예과 모집 단위의 수능 후 면접 시행사항 등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까지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전형으로 모집을 하던 사범대학 모집 단위는 그대로 수능 이전에 1단계 서류평가 결과 발표 및 2단계 면접평가가 이뤄지고요. 자유전공 계열과 의예과 모집 단위만 수능 이후 1단계 서류평가 결과 발표 및 2단계 면접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자유전공 계열은 1단계 서류평가 결과 발표와 2단계 면접평가 사이에 간격이 매우 짧은 편이기 때문에 1단계 서류평가 결과를 본 후에 면접을 대비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는 점을, 그리고 의예과는 수능 이후에 모든 일정이 미뤄진 만큼 타 대학교 타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준비에 대한 부담감을 아는 채 면접을 준비하고 응시해야 했던 1단계 서류평가 합격자의 성질 자체가 여러모로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성균관대학교 3개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기반 이던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노란색은 정원의 계약학과 모집을 진행하는 모집 단위를 의미하고 있고요. 지능형 소프트웨어 학과는 4년제가 아니라 학석사 통합과정인 5년제로 운영된다는 점을 잘 참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성균관대학교가 2024학년도에 들어서 모집 인원으로 장난을 하도 심하게 쳐놓았던 상황인지라 2025학년도에 들어서는 모집 인원에 대한 장난이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5학년도에 들어서 아예 신설된 자유전공 계열 모집 인원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전형별로 모집 단위마다 모집 인원의 변화는 조금씩 생긴 편입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 융합형 전형의 모집 인원은 모집 단위를 가릴 것 없이 크든 작든 모두 모집 인원을 차출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외에도 성균관대학교 역시 의대 증원 이슈에 힘입어서 증원이 확정이 된 상황이라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성균관대학교의 자유전공 계열, 즉 무전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균관대학교 자유전공 계열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열 모집의 한 단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각 계열별로 소속 모집 단위로만 전공 선택이 가능한 계열 모집 단위와 다르게 몇몇 단과대학과 계열 등을 제외하고는 단과대학을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전공 선택이 가능한 것이 자유전공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문학에 대한 폭넓은 관심사를 토대로 인문과학 계열에 입학한 학생이 취업을 생각해서 기계공학부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인문학에 대한 폭넓은 관심사를 토대로 자유전공 계열로 입학한 학생은 취업을 생각해서 기계공학부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방금 석소장이 스치듯이 드린 말씀에서 기묘한 위화감을 느끼셨을 분들이 꽤 계실 듯한데, 사실 저 부분이 2025학년도 정성평가의 핵심이자 성균관대학교 지원 전략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유전공 계열은 학생부 교과 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탐구형 전형으로만 모집을 하는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생부 종합 탐구형 전형 1단계 서류평가 합격자들은 모두 면접을 봐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위에 예시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인문학에 대한 폭넓은 관심사를 가진 학생이면 학생부 종합 융합형 전형을 통해서 인문과학 계열로 지원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학생부 종합 탐구형 전형을 통해서 자유전공 계열로 지원했는지 등이 2단계 면접평가에서 주된 합격 당위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인문학에 대한 폭넓은 관심사가 아니라 특정 인문학 전공에 대한 관심이 비교과 메인인 일반고 학생이라면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을, 비일반고 학생이라면 학생부 종합 탐구형 전형을 통해서 전공 예약 모집 단위로 지원을 하는 것이 지원자 관점에서나 평가자 관점에서나 훨씬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모집 인원이 많다라는 이유만으로 학생부 종합 탐구형 전형 자유전공 계열에 지원했다가는 면접에서 공격만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을 꼭 주의를 해주셔야만 하고요. 아무튼 이러한 면모를 고려했을 때 자유전공 계열의 존재는 전형 상관없이, 모집 단위 상관없이 큰 골칫거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측에서 고려대학교처럼 수시 전형과 복수 지원에 제한을 걸어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지가 더 넓은 상황이고, 내신이 애매하다고 판단한 학생 학부모님들은 상황에 따라서 성균관대학교에 세 장을 냅다 투자해봐 라는 고민부터 학생부 종합 탐구형 전형으로 지원은 하되 모집 인원이 많은 대신 2단계 면접평가까지 응시해야 하는 자유전공 계열을 쓸까, 아니면 모집 인원 적은 대신 2단계 면접평가는 없는 전공 예약 모집 단위를 지원해야 할까 등의 고민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자유전공 계열이 2025학년도에 들어서 대규모로 신설이 된 만큼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학생부 종합 융합형 탐구형 전형 모두 각 계열에 맞는 및 각 전공에 맞는 비교과 양상을 가진 학생들이 더 큰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되는 식으로 합격군의 성질도 변화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셔야만 하고요. 나아가서 자유전공 계열이 2단계 면접평가도 응시해야 하는 학생부 종합 탐구형 전형으로만 모집을 한다는 점,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이 좀 더 중요한 학생부 종합 융합형 전형을 통해서 내신 높은 학생들 중심으로 뽑아두고 이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탐구 확장성과 탐구 주도성이 좀 더 중요한 학생부 종합 탐구형 전형을 통해서 탐구 역량이 우선시되는 방식으로 선발한다는 점, 스카이라인 및 과학기술원 라인으로 빠질 최초 합격군을 고려해서 1단계 선발 배수를 통상 선발 배수인 3배수보다 훨씬 높은 5배수로 책정을 해두었다는 점, 학생부 종합 융합형 전형 공학계열처럼 다수의 전공 진입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모집 단위는 2025학년도에 들어서 대폭 모집 인원을 미리 감원해 두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자유전공 계열이 여러모로 내신도 애매하고 비교과도 애매한 학생들을 몰아넣는 역할보다는 다수의 전공에 대해서 진로 탐색의 과정을 거쳐야만 본인의 융복합적인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속수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 합격군 수준에서는 당연히 내신도 애매하고 비교과도 애매한 학생들이 주를 이룰 수도 있겠지만, 별도의 장학제도까지 마련하며 선발하고자 하는 한양대학교 한양인터칼리지 학부처럼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굳이 2단계 면접평가까지 봐가면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는 면모를 확실하게 관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주의하셔서 무전공 및 자유전공 학부는 내신과 비교과 다 애매한 학생들 선발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던데 와 같은 잘못된 판단으로 지원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중앙대학교 2025학년도 학생부 종합 CAU 탐구형 인재 전형처럼 탐구 확장성과 탐구 주도성을 메인으로 자유전공 계열의 의의에 걸맞은 더 날것의 질문과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충실도를 검증할 수 있는 사상 검증용 질문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 만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입결 분석을 시작을 할 예정인데, 본격적으로 전형별 입결 분석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드릴 점은 오늘의 컨텐츠가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와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를 모두 활용해서 제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세부 입결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를 참고해서 제작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전에 서강대학교와 중앙대학교처럼 성균관대학교 역시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에 최초 합격 인원과 추가 합격 인원을 합친 합격 인원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에도 충원 합격 순위랍시고 순수 추가 합격 인원이 아니라 합격 인원이 공개되어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글로벌 융합 학부의 경우 10명 모집에 36명이 총합격을 해서 26명이
추가 합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260%라는 충원율이 산출이 된 것이지만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의 충원 합격 순위에는 26명이 아니라 36명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몇 번 드렸던 말씀이지만 충원율을 계산하지 모르시거나 자료를 대충 훑어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오해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컨텐츠에서 다루는 자료들은 모두 이를 계산해서 정상적으로 반영해 제작한 자료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상개념 변화 비교 자료인데 전형 구조만 살폈을 때는 모집 인원 및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의 변화 사항을 제외하면은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눈여겨봐야 할 사항이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인데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경 및 완화된 사항이고 해당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2025학년도에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간 석소장의 컨텐츠를 꾸준하게 살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전형 구조는 같은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말은 입결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과 동의어 수준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니까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자유전공 계열 역시 글로벌 리더학부, 글로벌 경제학과, 글로벌 경영학과, 소프트웨어학과, 반도체융합공학과, 에너지학과처럼 마찬가지로 성균관대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특별 전공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024학년도 입결 자료입니다. 정성평가 20%가 포함되어 있기는 해도 학생부 교과 전형인 만큼 비교적 높은 입결이 형성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높은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최종 등록자 환산 컷을 보면 아시겠지만 최종 등록자 대부분이 100점 만점에 98점 이상의 환산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과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 이상부터는 정성평가 20%가 합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리학 전공을 보면은 최종 등록자 내신 70% 컷이 2.63등급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생의 경우 운이 좋게도 더 높은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걸려서 우르르 불합격한 덕분에 합격을 했거나 압도적인 비교과를 바탕으로 정성평가 20%의 지분 덕분에 합격을 한 것으로 보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위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입결이 깡그리 상승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2024학년도에 본 전형의 지원 전략을 구성했던 분들 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변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단순히 2023학년도인 전년도 입결만 보고 지원을 했던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예상 외의 처참한 결과를 마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2025학년도 역시 서성한 라인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상호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더불어서 탐구 두 영역을 각각 반영하는 본 전형의 특성상 탐구 영역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꼭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래저래 내신만 자신 있는 학생들은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비교과보다는 내신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학과 모집 전형의 상개념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2025학년도에 들어서 전형 이름이 개편되었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두 전형과 모집 인원도 꽤 큰 폭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학업 역량이 메인이 되는 학생부 종합 융합형 전형은 전형 의의에 맞게 일반고 학생들이, 탐구 역량이 메인이 되는 학생부 종합 탐구형 전형은 전형 의의에 맞게 비일반고 학생들이 골고루 지원하고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데 위에서 따로 언급을 해두지는 않았지만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평가에 대한 평가 기준 역시 다른 대학교들과 마찬가지로 대규모로 개편 및 변화되었으니까 관련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해당 전형들의 2024학년도 입결 자료입니다. 원래 두 전형을 따로 취합해서 제작을 했지만 경영학 전공이나 전기전자공학부처럼 2023학년도까지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 전형으로 모집을 하다가 2024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 모집으로 통째로 넘어온 곳들도 있어서 그냥 합쳐서 제작을 해두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기된 모집 단위들이 학생부 종합 융합형 계열 모집 전형으로 모집을 하는 모집 단위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듯 하고요.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 성균관대학교는 충원율이 왜 이렇게 높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석소장이 매년 드리는 말씀처럼 우수한 학교이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문과 최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일반고와 비일반고 가리고
가릴 것 없이 서성한 라인을 마지노선으로 잡아두는 경우가 이과 최상위권에서 준상위권 학생들 역시도 일반고와 비일반고 가릴 것 없이 서성한 라인을 마지노선으로 잡아두는데 거기에 과학기술원까지 존재하니까 결과적으로 계열을 가리지 않고 우수한 학생들이 우르르 지원해서 우르르 최초 합격을 했다가 우르르 다른 대학교 및 과학기술원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최초 합격보다는 충원 합격을 목표로 해서 지원 전략을 마련하시는 학생 학부모님들도 많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2025학년도에 들어서 모집 인원이 급감한 모집 단위들은 2024학년도보다 여유 자리가 많이 사라진 만큼 꼬리가 짧아지는 동시에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꼭 함께 인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개년 2결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명확한 경향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애매하게 가지각색의 2결 양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2025학년도에 들어서 한양대학교가 기존 학생부 종합 전형의 4분의 1 정도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학생부 종합 추천형 전형에 할당을 해놓은 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학생들이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소폭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24학년도에 신설이 되어서 올해로 2년째 운영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 과학인재 전형의 3개년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예년이나 올해나 비슷한 전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래 2결 자료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합격군 대다수가 비일반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균관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과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을 중심적으로 준비한 학생들이 해당 전형도 겸사겸사 함께 준비해서 함께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024학년도 2결 자료 및 해당 전형에 대한 세부 설명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등록자 내신 컷이 4등급에서 5등급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해당 전형에 대한 세부 설명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해당 전형의 2단계 면접 평가는 재지문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 솔루션을 진행했던 학생들 중에서는 어차피 서성한 라인 밑으로 안 쓸 건데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랑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 재지문 면접 준비하는 김에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 과학인재 전형까지 해서 그냥 성균관대학교 2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던 학생들이 많았던 만큼 비일반고 이과 최상위권에서 준상위권 학생들의 지원 전략은 과학기술원 덕분에 어느 정도 도전적이고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간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성균관대학교의 2024학년도 2결을 한번 쭉 분석을 해봤는데 2025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입시의 핵심은 자유전공 계열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각 전형들의 외부적 요인만 보면 크게 변화한 것이 없어 보여도 모집 인원 및 평가 방식 등과 연계해서 살펴보면은 자유전공 계열의 신설로 인해서 각 모집 단위별로 발생할 수 있는 후속적인 변수들이 꽤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성균관대학교 자유전공 계열이 사실상 최상위권에서 준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스카이 및 서성한 라인에서 한양대학교 한양인터칼리지 학부 다음으로 큰 모집 인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파급력은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학생부 종합 융합형 전형에 줄어든 모집 인원을 보고 일반고 추가 합격군들이 면접을 봐서라도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진입을 하는 경우도 학생부 종합 탐구형 전형 전공예약 모집 단위로 지원하기에는 내신과 비교과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비일반고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진입을 하는 경우도 내신과 비교과 모두 더할 나위 없이 우수하지만 아래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 학생처럼 단지 자유전공을 통해서만 내 진로에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것 같기에 진입하는 경우도 꽤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만큼 석 소장은 올해 성균관대학교 자유전공 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입학사정관이 왜 모모 전형으로 모모 전공에 지원하지 않고 굳이 학생부 종합 탐구형 전형으로 자유전공 계열에 지원했는지를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할지를 고민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자 입장에서야 지원 동기가 내신 부족하고 비교과 애매하니까 모집 인원 많은 건 믿고 지원해 보자일 수 있어도 면접장에서 실제로 내신 부족하고 비교과 애매해서 추가 합격 노리고 지원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당 전형의 1단계 선발 배수가 5배수라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2단계 면접 평가에서 명확한 지원 당위성을 어필하지 못한다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기도 하고요. 또한 성균관대학교 2026학년도 전형 계획을 살펴보면은 2026학년도부터는 학생부 종합 탐구형 학과 모집 전형대 면접 응시 모집 단위들을 학생부 종합 성균인재 전형으로 아예 따로 구분해서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5학년
2025학년도야 무전공 신설에 전형 이름까지 변경해서 변경점이 너무 많은 상태인지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전형 분리 자체는 2026학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여러분들께서는 학생부 종합 탐구형 전형 자유전공 계열 모집단위가 그냥 겸사겸사 덤으로 면접도 보는 모집단이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능동적으로 자유전공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는 비교과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자유전공 학부에 합격할 수 있었던 2023년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콘텐츠는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